앞이 막막해. 한 발 한 발 딛기가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내가 먼저 갈게. 따라오렴. 위험한 곳인 건 똑같은데, 두려운 것도 똑같은데, 먼저 디디며 앞장서서 갔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답답함이 있다. 무척 힘든데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뭐가 힘든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서도 힘든 탓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지친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잠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 거기다가 우울감에도 쉽게 휩싸인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말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힌다. 온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은 쉬이 빠져나올 만큼 얕은 우울에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툭 치면 솟는 샘처럼 감성이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이니 그럴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은 저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기에 따라서 위아래를 큰 폭으로 동락하는 그래프처럼 기복이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보다 자주 그럴 수 있고 또 그 낙차가 의외로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복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감정을 기복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해온 것이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를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건데 어쩌겠나. 문제는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러는지 살펴보면 그저 보기에 안이 꼽다는 이유로, 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본인이 피해망상과 확대 해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싫어한다. 마치 특정 공인이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찾아가서 기어코 악성 댓글을 남기고 혐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악플러처럼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현실에도 있다. 이유가 없으니 앞에서 대놓고는 못하고 주로 뒷담화라는 형태로 말이다. 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류 중 하나다. 이런 인간이 하나라도 주위에 있으면 매우 신경 쓰이고 괴롭다. 더욱이 이런 인간이 여럿이면 내가 문제인 건가 싶어서 자책하고 자신을 고치려 한다. 하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도 없는데 싫어하는 행위는 오로지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시선이 뒤틀려 있는 것이고, 속이 꼬여 있는 것이고, 인성이 못난 것이고, 도덕을 못 배운 것이고, 양심이 없는 것이고, 확대 해석이 습관인 것이고, 피해망상의 생각이 찌든 것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자책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알아도 속아준다. 알면서도 속아준다. 변명과 핑계를 들었을 때 속이 뻔히 보여서 다 알지만 굳이 불편한 사실을 끄집어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그냥 넘길 때가 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진실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 언쟁이 피곤해 지쳐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눈치챈 사실을 눈앞에 들이밀면 열의 아홉은 민망해서 한층 더 우기고 본다. 자연스레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소모뿐인 싸움을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싶다. 어차피 계속 볼 사람인데 잠시 통쾌하려고 이를 키우는 건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덩달아 피곤해지는 건 나일 테니 말이다.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온종일 신경을 쓰느니 피하는 게 낫다. 현명한 대처법이라서 대체로 옳다. 다만 반복해서 그런다면 이를 버려서라도 싸우더라도 확실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뻔한 거짓말에 매번 순순히 속아주기만 해선 계속 그래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알 테니 말이다. 기대는 크지 않은 게 좋다. 기대는 크지 않은 게 좋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실망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망이 클수록 안온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문제다. 큰 실망을 겪으면 일상생활에 집중되지 않을 만큼 속상하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기도 한다. 며칠에서 몇 주 이르기까지 실망감에 휩싸인 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삶이 허탈해진다. 큰 기대는 주로 일이나 성과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사람에게 사랑과 우정의 기대를 크게 품지 않는 습관을 지니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대해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관계의 중심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로 가져오는 좋은 방법이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 상대에게 실망할 일이 없다. 감정도, 일상도 상대에 따라 휘둘리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얻길 바란다. 그 보상은 상대의 반응과 태도에서 온다. 이러한 기대 심리를 알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므로. 내 안의 나와 겉보기의 나. 괜찮은 척 연기하는 내가 있고 괜찮지 않은 내가 있다. 겉보기엔 같은 나지만 실상 속은 괜찮은 척 연기하는 나는 가짜고 괜찮지 않은 내가 진짜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매일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하므로 스스로 두 가지 모습에 인식한다. 하지만 두 모습에 가려진 하나의 내가 더 있다. 바로 괜찮았으면 하는 나다. 내가 괜찮지 않을 때 사실 누구보다도 괜찮길 바라는 건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가만 보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내 마음을 뜯어가 버린 빈 부분은 스스로 어쩔 도리가 없다.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다만 나머지 부분까지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문제다. 하나 망쳤다는 이유도 그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든 걸 망쳐버린다. 일부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전부를 놓아버리기도 한다. 자신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괜찮길 바라는 자신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 속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누구보다 바라는 나 자신이 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자. 나는 나를 높이고 아끼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